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서블릿에 대해서 조금 개념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서블릿을 URL 매핑 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좀 이것저것 조금 다뤄봤어요. 그죠? 예. 계속 이어서 이제 3장에서도 서블릿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서블릿의 작동 방식이에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기에 웹 프로그래밍에서는 서블릿을 이용해서 브라우저의 요청을 처리해서 서비스로 제공했다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워낙 복잡하고 구현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이제 서블릿의 한계점에 도달을 해서 어려우니까, 한계점은 아니고 이제 실제 프로그래머들이 힘드니까 이제 그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JSP가 등장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블릿의 세 가지 기능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서블릿 매핑이 되면 이게 비록 자바 파일이지만 URL 매핑이나 아니면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일로 이제 웹 브라우저에 띄워준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DB하고 관련된 내용을 할 거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놈이 서블릿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우리는 이제 이게 초기에 그거고,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은 초기에는 뭐예요? 지금 DB도 연동하고 그리고 뷰단도 건드리고 지 혼자 다 합니다. 그죠? 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이제 JSP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MVC 패턴에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 단에서 서블릿이 비즈니스 로직 코드, 특히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컨트롤러를 이제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한번 다음 장 볼까요? 자,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블릿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클라이언트에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리퀘스트가 들어온다. 그죠? 예. 이 누가 만들어주는데? 톰캣 컨테이너가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까잡수셨어요? 맞죠? 예.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서버에서는 서블릿 컨테이너를 만들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스레드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자,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 거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갔다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웹서버는 여러 가지의 웹사이트들을 토탈해서 들어있는 대규모 서버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브라우저에서 접속한 거는 여기 대규모 서버 중에서 어떤 특정 포트를 치고 들어가는 그러한 서버가 바로 WAS예요. 알겠죠? 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솔직히 중간에 이거 빼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접속을 하게 되면 요청이 오면 서블릿 컨테이너, 톰캣 컨테이너가 되겠죠.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서블릿 객체, 즉 인스턴스를 만들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레드 수많은 요청이 오면 우리가 자바 시간에 배웠듯이 스레드 폭증이 일어난다. 그죠? 맞나요? 예, 스레드 폭증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서버 다운되죠. 그죠? 맞잖아. 자바에서는. 자바란다. 다른 언어로 했다면 맞죠? 예. 근데 자바에서는 뭘 제공합니까? 에?
그쵸? 스레드 풀에서 우리가 이 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쵸? 제한된 스레드 수죠. 맞죠? 예. 우리가 만들 때 스레드를 몇 개 만들 거다. 몇 개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마지막 한 개 더. 그렇지. 스레드도 어떻게 보면 인스턴스기 때문에, 객체이기 때문에 얘를 제거했다가 또 생성했다가 제거했다가 생성했다가 하는 거는 서버에 엄청난 부하를 준다라고 제가 아마 참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레드에 이거는 재활용을 한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봅니다. 자바가 다른 CGI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해서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언어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 CGI라고 하면 언어에 여기 있습니다. 자, CGI는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의 약어입니다. 약자고 웹서버와 외부 프로그램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이나 규약들을 말하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래 나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외부 프로그램하고 웹서버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블릿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맞죠? 맞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구현했던 언어가 C라든지 For이라든지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제 많이 흔히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CGI 언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왜? C 언어에는 스레드가 없죠? 맞나요? 예, C 언어에는 스레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GI ASP라든지 PHP라든지 JSP가 나오기 이전에 이렇게 구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때? 이런 애들은 스레드 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버벅 다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아니, 우리 서버 폭증, 스레드 폭증이 아니고 이제 뭐고 클라이언트가 막 다수가 접속을 하면 뻗잖아요. 옛날에. 예. 그게 다 이걸로 구현이 되어 있었다 이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PHP나 ASP나 JSP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하지만 그나마 JSP는 자바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스레드 풀을 제공함으로써 다운은 최소한 막는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규약이에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죠? 규약이기 때문에 넓게 바라보면 이 JSP도 CGI 언어 중에 하나예요. 스크립트 언어지만 그 중에서도 언어예요. 언어. 이 CGI 언어 중에서 고급 언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저급 언어, 고급 언어, 그리고 중간에 C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듯이 웹 프로그래밍 언어, 즉 스크립팅 언어에서도 우리가 보면 초창기에는 For이라든지 이런 걸로 개발을 하다가 비주얼 베이직 이런 걸로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제 서서히 ASP하고 그리고 PHP 그리고 JSP까지 이제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JSP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됐나요? 예. 그래서 자바가 다른 CGI 언어에 비해서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이언트에게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JVM이 스레드와 서블릿 객체를 생성해서 서버의 부하가 심하지 않고, 제가 그리고 서블릿은 인터프리터를 거치지 않죠. 아닌가요? 이건 컴파일만 하잖아. 인터프리터를 거치는 거는 JSP죠. 뭐 JSP나 어차피 뭐 서블릿이나 뭐 같다고 보시면 되죠, 결국에는. 그래서 서버의 부하가 심하지 않고 얘는 바로 빠른 응답 속도를 지니고 있다. 자바는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기 때문인 거죠. 이에 반해 다른 CGI 언어는 스레드 생성이 아니라 요청 처리를 위하는 객체가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상주하기 때문에 서버의 부하가 심해진다 하여 보조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하여 사용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게 JSP죠. 그래서 자, 이렇게 수많은 리퀘스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CGI 언어는 스레드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처리하기 위한, 이제는 좀 없어졌는데 EJB 컨테이너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컨테이너에서는 이제 막 객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응답을 해주기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메모리에 올리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메모리의 용량에 크다면 문제가 없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결국에는 딸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스레드풀은 수많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와도 뭐 요 중간에 뭐가 있는데, 뭐 있는데 작업 큐가 있죠. 작업 큐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작업 큐에만 양이 쌓이죠, 그죠? 스레드는 제한적이고, 그래서 가져다가 쓰고 그러면 수많은 리퀘스트가 들어와도 응답하는 처리 속도는 완만하게 저하가 되긴 하나, 중요한 것은 서버 자체가 다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죠. 맞나요? 그래서 몇 번째 고객입니다, 앞에 몇 번이 있습니다, 큐에 들어가 있는 사이즈 구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뿌려준단 말이지. 1초 단위로 리프레시를 하든지 아니면 5초 단위로 페이지를 리프레시 하는 게 있어요, 리퀘스트 객체에. 그래서 그런 리프레시를 던져준다든지 이러면 얘가 아하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소위 말해서 이거는 그거죠. 우리 뭐예요? 고객센터, 우리 현업으로 바라보면, 현 직업으로 바라보면 고객센터에 상주하는 인원들은 한정적이죠. 그런데 수많은 전화가 들어간다. 그럼 우리 대기 타고 있어야 되잖아. 똑같은 거지 이게. 맞죠? 그래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미 잘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서블릿 작동 방식은, 자 보세요. 자, 클라이언트 1이 먼저 로컬러스트, 우리는 8181인데 아무튼 퍼스트 서블릿으로 요청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톰캣 컨테이너에서는 일단은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퍼스트 서블릿이라는 인스턴스 객체가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살펴보고 없네? 그러면 얘는 이제 체크하고 난 다음에 없으니까 얘를 생성해서 올립니다, 메모리에. 그리고 나서 init이라는 최초 호출되는 한번 메서드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두 겟과 두 포스트의 형식에 의해서 이제 결과값을 어떤 걸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이렇게 첫 번째 놈은 해주죠. 맞나요? 그런데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또한 올라가니까 얘도
똑같이 이거 있는지 체크하겠죠, 그죠? 맞나요? 체크하니까 있어. 그러면은 바로 init 메서드 호출 안 하고 일로 바로 가요. 재활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다른 CGI 언어 같은 경우는 퍼스트 서블리 클라이언트마다 들어오면 다 생성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작동 방식이죠. 자, 그래서 서블릿의 작동 방식에서 우리가 했죠. 이미 요청과 응답에 관련된 API들을 전부 다 우리가 서블릿 리퀘스트, 서블릿 리스폰스 그거 이미 잘 봤다, 그죠? 이렇게 두 개, 그죠? 두 개과 두 포스트. 이것도 뭐 잘못됐네. 두 포스트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얼빵하게 이래 했네. 아이 진짜. 자, 요렇게 지금 그리고 자, init 메서드가 최초 한번 호출이 됩니다. 최초 한번.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가 종료가 되든지 하면 이 인스턴스 객체는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면서 destroy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바이바이 하고 사라집니다. 계속 요청을 하게 되면 get 방식이냐 post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 서블릿 인스턴스는 계속 한번 init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사용하다가 이렇게 이제 서버가 끊기면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얘도 어차피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세션이라는 게 있는데 쿠키하고 세션이 있는데 이 연결이 만약에 끊겨버렸어. 그리고 사용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필요가 없게 되고 참조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역시 얘도 쓰레기 객체가 돼서 알아서 수거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뭐 서블릿 리퀘스트에 여러 가지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나중에가 아니라 실습 시간에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뭡니까 이거 authenticate라는 거는 우리 나중에 가면 사용자 인증할 때 우리가 뭐 사용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인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쓰는 게 바로 authenticate라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우리가 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change session ID. 자, 이거는 ID 좀 바꿔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냥 지금은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그냥 왜냐하면 이거는 세션을 제가 다 설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션이 뭔지는 알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접속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 서버가 이렇게 있어.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이렇게 해요. 리퀘스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하나의 웹브라우저당 세션 아이디를 각각 한 개씩 부여를 합니다. 그걸로써 세션은 서버의 정보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쿠키는 로컬에 저장이 되지만 서버에 세션은 저장이 되기 때문에 HTTP는 한번 요청 들어오면 응답하고 끊어버리는 특성이 있다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션 얘가 또다시 요청이 들어오면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얘가 그놈이구나 얘가 이놈이구나 라고 구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change session id는 세션 아이디 변경해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get다. 컨텍스트가 뭐예요? 컨텍스트가 뭐냐고 우리 했잖아. 컨텍스트는 equal
이거잖아. 아닌가요? 우리로 예를 들면 프랙티스 챕터 01 이게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패스. 프로젝트 명하고 똑같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쿠키. get cookies 하면 쿠키들을 전부 다 이제 얻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get header라고 이제 하면 얘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 방식으로 가면 원래 헤더에 포함이 돼서 문자들이 파라메타들이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 얻어낼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get header names 하면 enum 타입으로 받아내는 거고, get method는 post냐 get이냐 이 뜻입니다. 그리고 get request URI 하면 얘는 어디서 요청을 했는지 파일 경로까지 우리가 리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 sublet pass는 당연히 요청한 서블릿이 누구냐 경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get session 하면 당연히 세션을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get fast info는 뭐 여러가지 뭐 IP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받을 때 get fast info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dd cookie는 쿠키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키와 밸류의 속성과 값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추가를 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add header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encode URL은 이제 우리는 어느 특정한 이 URL 스트링 값을 우리가 인코딩을 하는 타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get header names 이제 컬렉션 타입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send redirect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많이 쓰죠. 이거는 send redirect는 뭐냐면 페이지를 강제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모든 웹사이트는 처음에 인덱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인덱스에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send redirect에서 main.jsp 뭐 이런 식으로 강제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바로 리스판스 객체 메서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라이프 사이클 이미 했어요. 자, 서블릿의 사용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빠른 응답 속도다. 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쪽 클라이언트 저쪽 클라이언트 다 들어와도 이미 만들어졌기에 응답을 하는데 빠르다 이거지. 그리고 서블릿은 최초 요청 시 객체가 만들어져 메모리에 로딩이 된다고 했고, 이후 요청 시에는 기존의 객체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블릿 객체 생성 최초 한 번입니다. init 최초 한 번입니다. 서비스나 to get, to first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오거나 새로 고침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요청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원하는 메서드 방식에 따라서 get을 호출하거나 to first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서비스 메서드는요, 얘는 to get과 잘 쓰진 않는데 to get과 to first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자동 실행되는 이제 얘는 콜백이에요. 콜백 메서드예요. 그러다가 하지만 이제 to get이나 to first하고 서비스하고 다 같이 있어. 그러면 이제 서비스만 딱 실행을 해요. 그래서 얘는 get이고 나발이고 post고 나발이고 다 실행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자 뭐예요 이거는 destroy는 당연히 자원 해제 이제 할 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뭡니까 서블릿 자바 파일을 수정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제건 파일을 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destroy가 한번 호출이 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서버에 다시 껐다가 키면 다시 destroy는 마지막으로 한번
호출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다 선수 다 적어놓은 건데, 자, 서블릿 객체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생성이 되고, 아울러 그 생성된 객체를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 또는 동작 속도죠. 그게 빠르다. 아울러 서블릿 객체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자바에 클래스 파일이 존재해야 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미 앞선 장에서 우리가 두겟과 두포스트 방식을 봤습니다. 그래서 두겟은 우리가 폼 태그 전송 방식에서 get을 하거나 아니면 URL에다가 직접 때리거나 이러면 무조건 두겟이 호출이 됐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반면에 first는 이제 폼 태그에서 반드시 메서드 방식을 first로 해줘야 얘는 두포스트가 호출이 되고, 또 뭐 우리가 유효성 체크를 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document.form.submit이라는 메서드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이제 함수에다가 그 코드를 넣어주면 유효성 검사 다 끝내고 그렇게 호출을 해도 되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서블릿에서 선처리와 후처리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제 혹시나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자, 선처리는 이렇게 어노테이션으로 post construct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init 메서드 호출되기 전에 얘는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후처리는 말 그대로 디스트로이 끝나고 나서 후처리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init 메서드 이전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선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후처리는 끝나고 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그 메서드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후처리는 한 번씩 썼지만 선처리는 거의 쓴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놀래라 임마.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이제 많이 알죠.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요까지 하나 끊고 HTML 태그 설명할게요.